레포 거래에 대해서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포거래가 뭐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라고 우리나라에서 RP 거래, RP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P 거래라는 게 뭐냐면 리퍼처스 어그리먼트에 다시 사주기로 하고 자금을 빌리는 거. 그래서 구조를 보면 채권 보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간이 존재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채권을 다시 매입하면서 이자랑 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부르고 보통 금융기관 간에도 하고 개인 간에도 하고 기업이나 개인 고객 대상으로 RP 상품을 팔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시중은행 간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RP 거래라고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있고 그게 레포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영레포 거래라고 요즘 페드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레포 거래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준 사람이 매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레포 거래에 대해서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포거래가 뭐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라고 우리나라에서 RP 거래, RP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P 거래라는 게 뭐냐면 리퍼처스 어그리먼트에 다시 사주기로 하고 자금을 빌리는 거. 그래서 구조를 보면 채권 보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간이 존재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채권을 다시 매입하면서 이자랑 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부르고 보통 금융기관 간에도 하고 개인 간에도 하고 기업이나 개인 고객 대상으로 RP 상품을 팔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시중은행 간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RP 거래라고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있고 그게 레포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영레포 거래라고 요즘 페드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레포 거래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 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준 사람이 매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돈을 주고 채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RP도 채권처럼 이제 돈을 준 사람을 매수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이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레포가 결국은 그러니까 RP 매도가 영레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이 뒤집혔을 뿐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RP 매도자는 RP 매수자한테 채권을 주고 대신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리고 대신 만기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매매 대금이랑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다 주고 그다음에 채권을 도로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환매 조건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채권을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고 원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원금을 받았다가 며칠 날 뒤에 내가 채권 도로 사갈게. 그리고 그때 이자 줄게. 이렇게 돌리는 거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채권 담보부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P 시장 참여자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금융기관 간 거래, 기업이나 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이건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많이 쓰여요. 보통 기업들은 RP 거래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CM이나 이런 거를 기업들한테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거래는 은행 간, 이 밑에 거래를 할 때 이 금융기관 간 돈이 남거나 그랬을 때 서로 주고받는 거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기관 다 하고 나서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시중은행 중에 시중은행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라 그래서 요즘은 투자은행들, 증권사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랑 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레포 거래라고 영레포 거래라고 페드 나오는 게 페드랑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이제 공개 시장에 들어가서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2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JP 모건 비롯한 이제 유수의 은행들 그런 데들이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 데가 이제 레포 거래 시장이다. 그리고 그건 한국은행과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거래한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들이 또 개인 고객들한테 RP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자금을 빌리거나 뭐 이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고객 RP 거래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보통은 대고기를 하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랑 하는 거래를 이제 고객 RP 거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성, 유동성, 고정 이자 수익, 소액 투자 가능. 그래서 개인들도 할 수 있고 기업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국채나 지방채를 가지고 담보를 해줘요. 나머지 은행채도 약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고 호가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용도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가격이 나빠지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화 RP는 보통 이렇게 RP 일반형, RP 수시형 존재하고요. 수시형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건 2.88% 금리를 주죠. 그 다음에 RP 일반형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제 30일, 60일, 90일 만기별로 해가지고 금리가 약간씩 올라가죠. 88보다는 조금씩 높죠. 93, 98 이렇게.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다 이제 달러 RP도 많이 거래를 해요. 달러를 빌려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증권사가 달러를 빌려가고 대신에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개인한테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증권사들 신용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상품들이 있는 거고 어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국채를 담보로 주기 때문에 크레딧이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도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또 길면 길수록 또 이렇게 365일 하면 또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나 외화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RP 거래의 기본 구조는 아까는 개인이나 기업이랑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자리가 여기 금융기관 대신에 중앙은행이 들어가고 그 밖에는 이제 그 기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주는 거죠. 예. 자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해주고 자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 이자를 중앙은행에 갚고, 이게 레포 거래. 그럼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영레포 거래라고 많이 나오는 단어인 영레포 거래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을 담보를 주고 누구한테? 금융기관한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중앙은행하고 보면은 중앙은행은 대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고 대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시중은행은 이걸로 대출을 해주거나 뭘 하겠죠. 돈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레포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중앙은행한테 맡기고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중앙은행이 주고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을 줬잖아요.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 채권을 또 돈을 가지고 또 채권을 사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또 맡겨요.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려요. 시중은행은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릴 수 있겠죠. 담보율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레포 거래가 신용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할 때랑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공개 시장 조작이었는데 16년 전에 용어를 이제 바꿔서 공개 시장 운영으로 바꿨대요. 저도 공개 시장 조작인 줄 알았었거든요.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근데 오퍼레이션을 조작으로 안 하고 운영으로 이제 번역을 바꾼 거죠.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할 때 이렇게 레포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금을 풀어주는 거죠, 시장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돈을 푸는, 유동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막 금융기관끼리 신용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레포 거래를 중앙은행이 해주는 거죠. 보통 금융기관들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채권을 팔면은 장부가에서 팔게 되면은 막 회계 처리해야 되고 손익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 도구로서 기준 금리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적격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활용해서 채권을 담보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과는 마찬가지겠죠. 적격 금융기관이 이제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이제 빌려가는 거죠, 돈을.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빌려받고. 그래서 똑같죠. RP 시중은행 들어가게 되면 채권을 사기로 하고 매도하면서 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제 빌려주다가 다시 만기일이 되면은 이자랑 원금 받아가지고 이쪽에 주고 다시 원래 아까 줬던 채권을 다시 매입해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 거래의 이제 역할을 보면 단기 유동성 조달하는 부분, 여유자금 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주게 되니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SBB 사태 때도 결국 이런 일을 해준 거죠. 중앙은행이 SBB 터지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니네들이 있는 채권 다 가져와봐. 그 다음에 그 채권 담보로 주고 내가 돈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렸죠. 그리고 이제 그걸 100파에 대해 파업이라는 게 뭐냐면 100 기준으로 돼 있는 채권을 100을 다 빌려줬어요. 그런 게 이제 다 레포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단기 금리들을 이런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담보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가장 커요. 보통 RP 그러니까 RP가 약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뒷단에서는 채권을 담보로 넣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중앙은행 간 거래랑 은행 간 거래랑 금융기관 간 거래랑 차이가 뭐냐면 중앙은행, 시중은행은 유동성 공급이나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영레포는 영레포, 그리고 중앙은행 결정되는 금리가 레포 금리, 그리고 담보는 국채나 이제 고신용도 채권이에요. 대부분 국채예요. 은행채 정도까지 받아주고 별로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통화량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시중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간 거래는 생각해보면 그냥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단기 돈 남은 거 이제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콜로 돌릴까, 뭐 레포로 돌릴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0.01bp라도 차이가 나서 좋은 쪽에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레포 금리를 조금 올려주거나 내려주면서 실제로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에 따라서 신용도 리스크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냥 레포 거래가 뭔지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러니까 레포 거래랑 영레포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채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RP도 채권처럼 이제 돈을 준 사람을 매수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이 매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P 매도가 영레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이 뒤집혔을 뿐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RP 매도자는 RP 매수자한테 채권을 주고 대신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리고 대신 만기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매매 대금이랑 그러니까 원금이랑 이자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채권을 도로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환매 조건부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채권을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팔고 원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원금을 받았다가 며칠 날 뒤에 내가 채권 도로 사갈게. 그리고 그때 이자 줄게. 이렇게 돌리는 거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채권 담보부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P 시장 참여자는 중앙은행, 시중은행, 금융기관 간 거래, 기업이나 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 이건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많이 쓰여요. 보통 기업들은 RP 거래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CM이나 이런 거를 기업들한테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간 거래는 은행 간 이 밑에 거래를 할 때 이 금융기관 간 돈이 남거나 그랬을 때 서로 주고받는 거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기관 다 하고 나서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시중은행 중에 시중은행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라 그래서 요즘은 투자은행들, 증권사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랑 둘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레포 거래라고 영레포 거래라고 페드 나오는 게 페드랑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이제 공개 시장에 들어가서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2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JP모건 비롯한 이제 유수의 은행들 그런 데들이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 데가 이제 레포 거래 시장이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거래한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들이 또 개인 고객들한테 RP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자금을 빌리거나 뭐 이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고객 RP 거래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보통은 대고객이라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이랑 하는 거래를 이제 고객 RP 거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안정성, 유동성, 고정 이자 수익, 소액 투자 가능. 그래서 개인들도 할 수 있고 기업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국채나 지방채를 가지고 담보를 해줘요. 나머지 은행채도 약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고 호가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용도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가격이 나빠지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화 RP는 보통 이렇게 RP 일반형, RP 수시형 존재하고요. 수시형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건 2.88% 금리를 주죠. 그 다음에 RP 일반형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제 30일, 60일, 90일 만기별로 해가지고 금리가 약간씩 올라가죠. 88보다는 조금씩 높죠. 93, 98 이렇게. 거기다 최근 들어서는 다 이제 달러 RP도 많이 거래를 해요. 달러를 빌려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증권사가 달러를 빌려가고 대신에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개인한테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증권사들 신용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상품들이 있는 거고 어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국채를 담보로 주기 때문에 크레딧이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도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또 길면 길수록 또 이렇게 365일 하면 또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나 외화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RP 거래의 기본 구조는 아까는 개인이나 기업이랑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자리가. 여기 금융기관 대신에 중앙은행이 들어가고 그 밖에는 이제 기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주는 거죠. 예. 자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해주고 자금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 이자를 중앙은행에 갚고 이게 레포 거래. 그럼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영레포 거래라고 많이 나오는 단어인 영레포 거래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거죠. 채권을 담보를 주고 누구한테? 금융기관한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중앙은행하고 보면은 중앙은행은 대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고 대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시중은행은 이걸로 대출을 해주거나 뭘 하겠죠. 돈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레포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중앙은행한테 맡기고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중앙은행이 주고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을 줬잖아요.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 채권을 또 돈을 가지고 또 채권을 사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또 맡겨요.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려요. 시중은행은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릴 수 있겠죠. 담보율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레포 거래가 신용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할 때랑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공개 시장 조작이었는데 16년 전에 용어를 이제 바꿔서 공개 시장 운영으로 바꿨대요. 저도 공개 시장 조작인 줄 알았었거든요.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근데 오퍼레이션을 조작으로 안 하고 운영으로 이제 번역을 바꾼 거죠. 그래서 보통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할 때 이렇게 레포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금을 풀어주는 거죠. 시장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돈을 푸는 유동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막 금융기관끼리 신용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레포 거래를 중앙은행이 해주는 거죠. 보통 금융기관들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채권을 팔면은 장부가에서 팔게 되면은 막 회계 처리해야 되고 손익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 도구로서 기준 금리랑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적격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활용해서 채권을 담보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과는 마찬가지겠죠. 적격 금융기관이 이제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이제 빌려가는 거죠. 돈을.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빌려받고. 그래서 똑같죠. RP 시중은행 들어가게 되면 채권을 사기로 하고 매도하면서 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제 빌려주다가 다시 만기일이 되면은 이자랑 원금 받아가지고 이쪽에 주고 다시 원래 아까 줬던 채권을 다시 매입해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 거래의 이제 역할을 보면 단기 유동성 조달하는 부분, 여유자금 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주게 되니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SBB 사태 때도 결국 이런 일을 해준 거죠. 중앙은행이 SBB 터지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니네들이 있는 채권 다 가져와봐. 그 다음에 그 채권 담보로 주고 내가 돈 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렸죠. 그리고 이제 그걸 100파에 대해 파업이라는 게 뭐냐면 100 기준으로 돼 있는 채권을 100을 다 빌려줬어요. 그런 게 이제 다 레포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단기 금리들을 이런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움직일 수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담보를 활용한다는 부분이 가장 커요. 보통 RP 그러니까 RP가 약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뒷단에서는 채권을 담보로 넣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중앙은행 간 거래랑 은행 간 거래랑 금융기관 간 거래랑 차이가 뭐냐면 중앙은행, 시중은행은 유동성공금이나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영레포는 영레포, 그리고 중앙은행 결정되는 금리가 레포금리, 그리고 담보는 국채나 이제 고신용도 채권이에요. 대부분 국채예요. 은행채 정도까지 받아주고 별로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통화량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시중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간 거래는 생각해보면 그냥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단기 돈 남은 거 이제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콜로 돌릴까, 뭐 레포로 돌릴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0.01bp라도 차이가 나서 좋은 쪽에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레포 금리를 조금 올려주거나 내려주면서 실제로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담보에 따라서 신용도 리스크는 존재를 해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냥 레포 거래가 뭔지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